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의 개수를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산화수법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전에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하면서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냐면 바로 이제 산화수 규칙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산화수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산화수. 그치, 산화된 정도 또는 환원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 그래서, 어떤 원소가 전자를 얼마나 얻었는지 또는 얼마나 잃었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거라고 했죠. 이러한 숫자로 표현한 가상의 값을 우리는 산화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산화수를 몇을 기준으로 잡고, 즉 산화된 상태도 아니고 환원된 상태도 아니야, 전자를 잃은 것도 아니고 전자를 얻은 것도 아닌 호전소 물질인 상태를 우리는 이제 산화수가 0이라고 본다면 0보다 산화수가 증가해, 이런 식으로 산화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즉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화수 값이 플러스 값을 가지면은 얘는 전자를 잃는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잃는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 이런 걸 우리는 산화된다라고 표현을 했고, 산화된 상태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산화수 값이 작아져서, 즉 음의 값을 가져, 그 얘기는 뭔 말이야? 전자를 얻는 거죠. 전자를 얻는 과정이 진행이 된 것이고, 바로 환원된 상태야 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었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를 갖는지 음수를 갖는지가 중요하고,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러한 산화수를 결정하는 규칙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산화수를 결정을 할 때는 두 가지 물질을 조금 구분해서 이제 산화수를 결정을 했는데, 먼저 이온결합 물질인 경우에는 너무 쉬웠어요.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에는요, 어차피 그 이온결합 물질의 전하량 자체가 무엇이었다? 그 물질의 전하량 자체가 바로 산화수로 쓸 수 있었죠. 산화수. 그래가지고 뭐 NaCl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트륨은 1가 양이온을 띠고 있고, 그리고 Cl 같은 경우는 1가 음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산화수로 쓰여서 이 나트륨 플러스 1만큼의 산화수, Cl은 마이너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나트륨과 이제 염소가 반응을 할 때, 나트륨과 이제 염소 기체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은 두 개의 NaCl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나트륨에 있던 전자가 이제 염소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소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거 한 개당 Cl2는 이제 두 개의 전자를 받아야 되니까 총 이제 두 개의 전자가 완벽하게 이동을 하면서 전자의 주고받음이 뚜렷하다고 했죠. 따라서 나트륨은 0에서 플러스 1이 되니까 산화수가 증가한 거잖아. 산화됐고, 염소 같은 경우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산화수가 감소한 거니까 환원됐어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전자의 주고받음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즉 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정을 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가 뭐 한다고 했다? 그치, 전자 쌍을 모두 가져가서 음이온이 된다고 가정한다. 음이온 된다고 가정한다 해서,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가 음이온이 되면 전기음성도 작은 원소는 양이온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온결합 물질이 된다고 가정하고 그때의 전하량을 표현한다고 했죠.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뭐 NH3야 라고 한다면, 이 친구의 이제 무엇을, 그치, 이렇게 분자식을 조금 그려보면, 분자식을 그려봤을 때 이 질소가 이제 전기음성도가 수소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는요, 수소로부터 3번 전자를 얻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된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갖는 거고요. 수소는 한 번씩 뺏기는 거니까 플러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이제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때 이제 화학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질소 기체가 산소 기체랑 수소 기체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호던수 물질, 즉 질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중 결합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는 거는 전기음성 차이가 없다 보니까 전자의 쌍이 이제 치우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부 산화수가 0인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질소 같은 경우는 이 분자식을 통해서 -3의 산화수를 갖는다는 걸 알았고, 수소 같은 경우는 한 개당 +1의 산화수를 갖는다는 거 알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는 0에서 -3으로 산화수가 감소하네. 질소는 환원되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산화수가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산화됐어. 이런 식으로 고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산화수를 결정하는 규칙을 사용하는 이유는 만약에 C6H12O6처럼 이런 식으로 정확한 구조를 내가 외우고 있지 못할 때, 정확한 구조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이 산화수 규칙을 이용해서 산화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수 규칙을 이용해서 구한 산화수는 그 전체 산화수의 평균값이야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원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이제 다시 첫 번째로 이제 호던소 물질의 경우는요, 바로 산화수가 몇이야? 산화수가 0이야 라고 했죠. 그래서 호던수 물질은 이제 산화수가 0, 이런 식으로 금속결합 물질도 0, 이제 구리만 존재하니까 이런 식으로 N2 이런 것들이 호던수 물질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호던수 물질이고요. 두 번째, 중성화합물 같은 경우는요, 중성화합물은 그 중성화합물을 구성하는 산화수를 모두 더하면 몇이 된다? 0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중성화합물 자체는 화합물 자체는 전하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 만약에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에는요,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그 전하량 자체가 무엇이 된다? 산화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다원자 이온. 이게 조금 중요했죠. 다원자 이온의 경우, 예를 들어 그들의 이온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제 전하를 띠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요, 이 산화수의 합 자체가 전하량이 그 전체 전하량만큼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NH4+야. 그러면은 질소의 산화수를 A, 그리고 수소의 산화수를 B라고 한다면 질소의 산화수 더하기 수소의 산화수 4B, 이거의 합 자체가 몇이 된다? +1이라고 하는 요 전체의 전하량 값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건요, 사실 이제 우선순위, 즉 다시 얘기해서 절대적 산화수라는 의미이고요. 어떤 원소와 결합을 해도 우리 우선순위 1순위인 친구는 누구였죠? 1순위인 친구, 우리 1쪽의 금속, 알칼리 금속 누구를 제외하고 이제 수소를 제외한 1쪽의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 리튬이나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얘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산화수가 +1, 누구랑 결합하든 간에 무조건 전자 하나 뺏기는 상황을 띠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1쪽 금속이고요. 그리고 우리 어떤 친구가 있냐면 플루오린, 2쪽 금속 같은 경우 마그네슘이나 베릴륨, 이 친구들도 무조건 +2, 전자 2번 뺏긴다라는 거. 그리고 13족의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무조건 다른 원소랑 결합하면 전자 3번 뺏겨서 +3만큼의 산화수를 가질 거야. 마지막 17족의 플루오린, 얘는 이제 전기음성도 대마왕이었잖아. 얘랑 결합하는 순간 얘 무조건 -1, 자기는 무조건 전자를 하나 얻어올 수 있다는 거. 얘가 절대적 산화수로 무조건 이
우선순위 1번에 존재하는 친구들이고요. 우선순위 2번에 존재하는 친구 바로 수소죠. 수소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1번이랑 결합하지 않는 이상 플러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가질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산소였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1, 2번과 결합하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 2만큼의 산화수를 가질 예정. 마지막 네 번째가 17쪽 누구를 제외하고 플루오린을 제외하고 하면 얘네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1, 2, 3번이랑 결합하지 않는 이상 언제나 마이너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1번부터 차례대로 여러분들 매겨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산화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용을 암기하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절대적 산화수를요. 그래서 예시로 들었던 게 우리 대표적으로 NaH 이런 것들이었지.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이제 나트륨이 1쪽 금속원소니까 얘가 먼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1 먼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수소의 산화수를 결정한다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가져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산화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너무 중요하니까 자, 이 내용을 알아야 이제 산화수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프린트로 넘어와서 우리 한번 산화수법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산화수법은요, 산화환원 반응식에서 개수를 완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의 화학 반응식 중에서도 화학 반응이 만약에 산화환원 반응이야? 그렇다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 그 산화환원 반응의 개수를 완성할 수 있다. 근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완성하는 방법은 이제 개수를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무엇이 같다? 그치, 원자의 종류와 그 개수가 서로 같다라는 그 법칙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어떻게 했었냐면요. 뭐 예를 들면 H2랑 뭐 O2가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지고 있어. 자, 근데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반응 전에 산소 원자가 두 개 있는데 반응 후엔 없잖아.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다 2를 써줌으로써 산소를 맞춰주고, 그러면 반응 후에 수소가 두 개 해갖고 총 4개가 있는데 반응 전에 수소 원자가 2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앞에 2를 써줌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개수를 완성하는 거였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이었다면 바로 산화수법으로 개수를 맞출 수 있고, 요 산화수법의 가장 이 법으로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를 맞추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반응 전과 후에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언제나 같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증가한 산화수라는 말은 전자를 잃은 전자수, 잃은 전자수와 감소한 산화수, 얻은 전자의 수는 언제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전자수의 총합과 얻은 전자수의 총합은 같다. 증가한 산화수의 총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총합은 같다라는 이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각 이제 단계별로 어떤 단계를 조금 밟아 나가는지를 볼게요. 가장 먼저 각 원자의 산화수를 구합니다. 무슨 규칙을 이용해서? 바로 산화수 규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거 언제 다 그리고 앉아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증가하고 감소하는 산화수의 총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인 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산화수 규칙을 이용해서 각원제의 산화수를 모두 구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산화제와 환원제의 산화수의 변화량을 동일하게 개수로 맞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맞추라는데 요거 연습 1번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각 원제의 산화수를 전부 다 구하래요. 자, 그럼 굉장히 지금 무슨 반응인지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단 말이야. 충분히 할 수 있어. 봐봐. 자, 일단은 모든 원소의 이제 산화수를 모두 맞춥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호돈소 물질이잖아. 그럼 얘 산화수 0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소는 얘 전하량 플러스네. 그러면은 이온의 전하량이 플러스 1. 그지? 얘는 지금 뭔가 다원자 물질이잖아. 그러면 먼저 산화수 규칙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먼저인 걸 찾아봐. 그럼 산소가 우리 세 번째 우선순위죠. 질소는 우선순위 없잖아. 그럼 얘가 산소가 마이너스 2개야. 이만큼이야. 우선순위 먼저 결정해줘.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총 3개 있잖아. 그러면은 총 마이너스 6만큼이야. 산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 마이너스 6이야. 근데 요 전체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요 질소는 몇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플러스 5가 되면 전체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반응 전에 있는 원소의 모든 산화수를 구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반응 후를 보세요. 구리가 몇이 됐습니까? 구리가 보니까는 플러스 2가 된 거지. 이 전하량 자체 그대로 쓰면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NO라고 했으니까 얘 역시 마찬가지. 우선순위가 질소가 마이너스 2, 산소가 마이너스 2. 그럼 질소는 중성화합물이잖아. 그지? 중성화합물이니까 얘는 플러스 2. 더해서 0이 돼야겠죠. 자, 물 같은 경우는 누가 우선순위야? 수소가 우선순위. 플러스 1짜리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플러스 2야. 따라서 산소는 마이너스 2. 지금 보시면요, 반응 전후에 수소랑 산소는 산화수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산화수가 안 변해요. 그럼 어차피 얘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변하고 있니? 구리 봐봐, 구리. 자, 구리는요 0에서 플러스 2가 됐죠. 지금 이만큼 산화수가 증가했어. 그지? 자, 그리고 누가 또 변하고 있냐면 질소를 보세요. 질소는 5에서 2로 몇 만큼 감소했죠? 요 질소 한 개당 3만큼 감소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구리가 이만큼 증가하고 질소는 3만큼 감소했어. 근데 어차피 우리 산화하는 반응에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같아야 된다며. 그지? 그래서 스텝 2번 봐보세요. 산화제와 환원제의 산화수 변화량을 동일하게 맞추래. 지금 보면은 일단 구리는 산화되는 거 알겠어. 증가하고 있잖아. 아이고 왜 이래. 자, 지금 화낸 거 아닙니다. 증가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산화되는 물질, 얘가 환원제인 거지. 환원제.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이고 환원성, 환원력 있다. 얘가 환원제야. 그럼 얘는 바로 산화제인 거지. 산화제와 환원제에 증가하고 감소하는 산화수를 맞춰야 돼. 그럼 최소 공배수를 곱해가지고 맞추면 됩니다. 그럼 곱했을 때 최소 공배수 될 수 있는 거 지금 뭐야? 2와 3이 동일한 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얘는 3을 해주고 얘는 2를 해줘야 똑같이 6이라는 값으로 동일해지겠죠. 다시 얘기해서 3을 곱한다는 얘기는 이 구리를 3개를 반응시킨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3개의 구리 2 플러스를 만든다는 얘기고요. 이 2로 지금 산화수를 맞춘다는 얘기는 플러스 6만큼이라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6만큼이니까 그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NO3 마이너스를 2개를 반응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질소가 그 산화수가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 2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은 산화제와 환원제의 산화수 변화는 동일하게 맞췄어.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이제 질량 보존 법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산소 원자수와 수소 원자수를 동일하게 맞추시면 되는데 산소 원자는요 물의 개수로 맞추시면 되고요. 수소 원자수는요 수소 이온의 개수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 원자부터 맞춰보면 지금 반응 전에 산소 원자가 몇 개 있어? 지금 얘랑 얘 때문에 2, 3은 6, 6개 있죠? 그러니까 산소 원자 6개 맞추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여기에 지금 산소 원자 2개 있잖아 이미. 그치? NO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산소 원자가 6개 있어야 되고 여기에 지금 산소 원자 2개 있고 그럼 여기에 총 몇 개 있으면 돼? 4개 있으면 되겠죠? 그럼 산소 원자 여기 6개가 맞죠? 그죠? 그럼 얘는 됐어.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소 원자를 맞춰보자. 수소 원자는 어떻게 돼? 반응 후에 보니까 4, 2, 8, 8개 있죠? 8개 있으니까 여기에 8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이제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개수가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변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 즉 질량 보존 법칙이 만족하는지 그리고 총 전하량이 만족하는지를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사실 어느 정도 맞기는 합니다. 맞기는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 만족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양변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양변의 총전하량이 같은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주변 것들을 좀 지우고 자, 이게 쓱쓱. 자, 여러분들 이 과정을 제대로 했다면 사실 검토 과정은 굳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모를 때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자, 반응 전에 봐봐. 반응 전에 일단은 구리는 몇 개 있죠? 구리는 총 3개 있죠. 수소는 몇 개 있죠? 수소는 총 8개 있고요. 그리고 질소는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고요. 산소는 몇 개 있어? 3, 2, 6, 6개 있죠. 여기 반응 후에도 구리 3개 그리고 여기서는 수소 몇 개? 수소는 4, 2, 8, 8개 있고요. 질소는 2개 있죠. 그리고 산소는 2개랑 4개 더하니까 6개 있죠. 똑같이 존재하죠. 일단은 존재하는 반응 전과 후에 질량 보존 법칙은 만족했어. 그러면 일단 총 전하량도 같은지 확인을 해보면 얘는 지금 양전하량이 플러스 8만큼 있죠. 이 수소 때문에, 그지? 그리고 음전하는 이 NO3 마이너스 때문에 이만큼 있다. 그럼 총 반응 전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6이었어. 플러스 6이었어. 그럼 반응 후에도 플러스 6이 만족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구리 때문에 2 플러스 자리가 3개 있으니까 플러스 6이 돼서 서로 똑같죠. 질량 보존 법칙도 만족하고 전하량이 서로 똑같고 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검토를 했을 때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어떻게 검토하는지 알겠죠?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이 과정 그대로 맞춰주시면 사실 검토 과정은 이제는 나중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연습 2번부터 4번까지 쭉 한번 이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개수를 맞춰볼게요. 자, 먼저 각 원소의 산화수를 모두 구한다. 자, 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요. 산소가 지금 우선순위가 높죠?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있어? 총 7개 있다. 그러면 27에 14 마이너스 14야. 그럼 마이너스 14랑 크로뮴 CR을 이제 크로뮴이라고 부르는데 크로뮴 멋있죠 이름이. 부르는데 이거에 이제 산화수를 전부 합한 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럼 봐봐. 크로뮴 2개 있으니까 얘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곱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플러스 12가 나와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크로뮴의 산화수는 그치 플러스 6이 돼야겠죠. 6이 10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크로뮴 하나당 플러스 6이다. 그지? 자, 이제 철 같은 경우는요. 그냥 고스란히 이온이니까 플러스 2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 같은 경우 이온이니까 플러스 1이다. 크로뮴 2 플러스네요. 얘 플러스 2고요. 그리고 철이 3 플러스니까 플러스 3.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짜리가 2개니까 플러스 2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2. 근데 어차피 수소와 산소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죠. 자, 그럼 우린 뭐만 보면 되는 거냐면 전체 산화수가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는 거야. 전체. 그럼 봐봐. 이거 하나당이 아니라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죠. 크로뮴 같은 경우는 2개니까 사실상 일단 2개를 넣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지? 넣고 시작을 하는 거고 12에서 지금 2개를 넣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반응 전에 2개 있었으니까 일단 반응 후에 2개를 넣고 시작해.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플러스 2짜리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4인 거지. 그러면은 12에서 4만큼 얼만큼 일단 줄어든 거죠? 산화수가 얼만큼 줄은 거야? 또 계산 안 돼. 8만큼 줄었나요? 지금 8만큼 줄어든 거지. 일단 줄었으니까 감소했어? 환원됐어? 환원되는 물질은 산화제인 거지. 얘 산화제구나. 크로뮴 CR2O7은 산화제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지? 줄었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늘어난 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늘어난 애는 누군가? 그치.
여기 있는 철인 거죠. 철 이온을 보면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 3으로 플러스 1만큼 늘었다. 그럼 얘네가 증가한 애랑 감소한 애랑 똑같으려면 얘가 8개만큼 반응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8개가 반응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산화됐으니까 얘는 환원제라고 볼 수 있겠죠. 환원제. 그지?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 우리 1번 과정 했잖아.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 산화수 전부 구했고 증가 감소도 맞췄어. 그러면 이제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산소랑 수소의 개수만 맞추시면 되죠. 산소부터 맞추는 게 편합니다. 그럼 산소부터 맞춰주면 반응 전에 산소가 무려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반응 전에 7개나 있네. 그럼 반응 후에도 7개 있으려면 물에다가 7개 넣어주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우리 수소는 반응 후에 7이 14, 수소 14개 있죠? 그러니까 반응 전에도 14개 있으려면 여기다가 14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산화원 반응식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산 따로 안 해도 될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봅시다. S에는 주석인데요. 얘네들이 일단 산화수를 전부 구해. 플러스 2. 그런 다음에 MgO MnO4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2. 산소 우선순위 4개 있으니 4개 있네요. 2, 4, 8 마이너스 8. 전체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요 망가니즈의 산화수는요 플러스 7 되면 되겠다. 그지? 자, 수소는요 플러스 1이고요. 자, 이거 주석이 이제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갖게 됐고요. 이제 전하량이 플러스 4니까 망가니즈는 플러스 2, 물은요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에 따라서 이 산소는 마이너스 2다. 뭐 아무튼 반응 전후에 산소와 수소의 산화수는 안 바뀌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네. 자, 그럼 바뀌는 애들 봐봐. 주석 같은 경우는 SN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산화수가 증가했죠. 플러스 2만큼 증가했어. 일단 증가했으니까 산화된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산화되는 물질이니까 환원제겠죠. 환원제. 왜 그 문구 외우라는지 알겠죠?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이다 라는 것만 알면 나머지 다른 애는 산화제구나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2만큼 증가하고 있죠. 자, 망가니즈 봐봐. 지금 망가니즈 산소랑 수소는 볼 거 없다고 했잖아. 왜냐면 산화수 반응 전후 같으니까. 그럼 망가니즈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를 얼만큼 감소했습니까? 5만큼 감소했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얘랑 지금 일단 감소했으니까 얘는 산화제인데 지금 보시면은 서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의 총합은 같아야 되니까 요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본다면 곱하기 5를 하시고 얘도 곱하기 2를 하셔서 10으로 맞추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0만큼 증가하면 얘는 마이너스 10만큼 감소한다 라고 하는 거. 즉 지금 주석 같은 경우 SN 같은 경우 5개 반응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5개 반응시키고요. 반응 전후 다. 그리고 망가니즈 같은 경우는 2개 반응시키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인 세 번째, 네 번째 산소랑 수소를 맞춰라. 그럼 산소는요 반응 전에 지금 망가니즈에 지금 2, 4, 8 8개 들어있죠. 그럼 반응 후에도 8개 있으려면 물 8개 이렇게. 자, 수소 맞추려면 8, 2, 16 수소 16개 있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16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MnO4 마이너스 봐봐. 얘는 굉장히 지금 플러스 7이야. 엄청나게 많이 산화된 상태잖아. 한 개가. 그러면은 얘가 더 산화가 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화수 값이 엄청 큰 경우는요 앞으로 반응을 할 때 산화수가 늘어날 일보다는 줄어들 일이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수가 큰 애들은 다른 애들을 산화시키고 나는 환원시키려는 애들, 즉 산화제의 역할로 사용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연습 2번도 크로미움 같은 경우에 플러스 6이면 산화수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경우는요 앞으로 산화수가 증가할 일보다는 감소할 일이 더 많아. 즉 자신은 환원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더 커진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뭐 그런 건 사실 뭐 몰라도 돼요. 그냥 이 상황 분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연습 4번.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 어려울 수 있냐면요. 지금 보면은 이 상황을 좀 다시 설명을 해주면 저 위에 거 지울게요.
자,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일단 먼저 산화수를 전부 적어야겠죠. 그래서 산화수는 산소랑 수소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산소 마이너스 2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 그럼 질소는 플러스 4. 왜? 중성이니까. 그지? 자, 물은요, 어차피 안 변할 예정이에요. 플러스 2. 그럼 산소는 마이너스 2. 자, 여기서 수소가 우선순위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우선순위는 산소야. 마이너스 2짜리 3개. 마이너스 6. 전체 중성이니까 요거 중성 되려면 질소는 플러스 5 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리고 여기서의 우선순위는 산소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2 되면 되겠다. 지금 보시면요, 수소랑 산소는 어차피 산화수 안 변해. 그럼 질소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질소 중에 봐봐, 반응 전후 보니까 반응 전은 질소가 1개인데 반응 후는 지금 질소가 2개나 있네요. 그죠? 자, 이러한 질소가 하나는 플러스 5가 되면서 다시, 자, 플러스 4였던 애가 플러스 5가 되면서 산화수가 플러스 1개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4였는데 플러스 2가 되면서 산화수가 이만큼 감소하기도 해. 그럼 봐봐,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NO2라고 하는 게 지금 있어. 근데 얘 중에 지금 하나는 산화되고 하나는 환원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산화수가 같아지려면 어때야 되는 거냐면, 얘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질소인 이렇게 플러스 4에서 플러스 5로, 즉 하나 증가하는 애가 두 녀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한 녀석 있고, 다시 얘기해서 NO2가 3개가 있었어. 즉 이제 플러스 4인 산화수를 가진 애가 지금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산화수가 1만큼 증가하면서 HNO3를 2개를 만들고, 그 중에 한 녀석은 NO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과정에서 플러스 1만큼이 2개가 반응하고, 얘는 한 번에 마이너스 2만큼 감소하면 서로 산화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NO2는 처음에 3개 있었구나. 그때 HNO3로 두 녀석이 가고 NO로 한 녀석이 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맞춰 놓으면 지금 산소의 개수와 수소의 개수까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무조건 한 녀석이 그러니까 이 물은 지금 산화환원 반응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산화되지도 환원되지도 않은 거고요. 사실 물에 의해서 이 NO2라는 녀석이 2개가 산화되고 2개가 환원되는 거니까 요거 자체가 환원제이면서 산화제로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산화환원 반응도 존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서의 화학 반응의 식의 개수를 산화수법으로 맞춰보는 과정을 좀 거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여러분들 해당 내용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